안녕하세요. 소라소리의 성우 윤소라입니다. 소라소리 이번 작품은요, 2020년 노벨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입니다. 이 작품은 한 남자를 사랑하고 헤어진 후에 그를 사랑했던 날들, 그 기다림에 대한 기억을 기록한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인데요. 너무나 과감하고 솔직한 표현들 때문에 사생활 침해다 또는 관음증이다 하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자기의 이야기들이 소설이란 허구의 형식 안에서 과연 얼마나 진실할 수 있을까요? 네, 그녀의 단순하지만 치열한 열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한 열정. 작년 9월 이후로 나는 한 남자를 기다리는 일,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주거나 집에 와주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슈퍼마켓에 가고 영화를 보고 세탁소에 옷을 맡기러 가고 책도 읽고 원고를 손보기도 하면서 전과 다름없이 생활했지만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 아니었더라면, 그리고 엄청난 노력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상마저 내게 불가능했을는지 모른다. 말이나 문장, 웃음조차도 내 의지나 생각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지경이었으니까 내 모든 행동은 자연스럽지가 않았다. 의지나 욕망, 그리고 지적 능력이 개입되어 있는 모든 내 행동은 오로지 이 남자와 관계 있는 것뿐이었다. 신문에서 그 사람의 나라에 관한 기사를 읽는다. 그 사람은 외국인이었다. 화장품을 고른다. 그에게 편지를 쓴다. 침대 시트를 갈고 방에 꽃을 꽂아둔다. 다음 만남을 위해 그에게 잊지 않고 말해야 할 것과 그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을 메모해둔다. 함께 지낼 저녁을 위해 위스키와 과일, 그리고 간식거리를 산다. 그 사람이 오면 어떻게 사랑을 나눌 것인지 상상한다. 약속 시간을 알려올 그 사람의 전화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내가 없을 때 전화가 올까 봐 그가 알고 있는 일정에 한해서 직업에 관계된 어쩔 수 없는 용무 외에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다. 또 행여 전화벨 소리를 못 듣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진공 청소기나 헤어 드라이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삼가했다. 때때로 전화벨 소리는 조심스레 수화기를 집어들고 여보세요 라고 말할 때까지 그 짧은 순간에 가졌던 내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그 사람의 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면 실망이 너무나 커서 전화를 한 상대방이 혐오스러워질 지경이었다. 그러나 A의 목소리를 확인한 순간에는 질투심마저 없지 않았던, 고통스럽고 길게만 느껴지던 기다림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마치 제정신이 아니었다가 느닷없이 정상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또 나는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태연한 목소리와 그 목소리가 내 삶에서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비중에
크게 놀랐다. 그 사람에게서 1시간 후에 집에 오겠다는 연락이 오면 그런 경우는 아내에게 의심을 사지 않고 늦게 들어가도 될 구실이 있는 때, 말하자면 좋은 기회였다. 나는 조바심이 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 샤워를 하고 글라스를 꺼내 놓고 매니큐어를 바르고 집안을 정리하는 등의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이 들떠서 부산을 떨 뿐이었다. 그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자동차가 문 앞에 와서 멈추는 소리, 문이 열리면서 문지방을 넘는 그 사람의 발소리를 듣는 순간 온 신경이 곤두섰고 점차로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었다. 그 사람이 전화로 며칠 있다가 들르겠다고 알려오면 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해야 할 일들, 친구들과의 약속마저 짜증스럽기만 했다. 그 사람을 기다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의 약속이 깨지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에 시달렸다. 난 그가 도착하기 직전에 어김없이 시계를 풀어놓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은 내내 시계를 차지 않았다. 반면에 그는 언제나 시계를 차고 있었고 난 머지않아 그 사람이 조심스레 시계를 훔쳐볼 시간이 다가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 역시 얼음을 가지러 부엌에 들어가서는 문 위의 벽시계를 쳐다보며 2시간밖에 남지 않았어. 이제 1시간? 잠시 후면 저 사람은 가고 나만 덩그러니 남게 되겠지 하며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러다가 문득 도대체 나는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 하고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그 사람은 천천히 옷을 입으며 떠날 준비를 했다. 그 사람이 와이셔츠에 단추를 채우고 양말을 신고 팬티와 바지를 입고 나서 넥타이를 매기 위해 거울 앞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나는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제 우돈만 걸치면 저 사람은 떠나겠지. 나는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타인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사랑을 나누었는지 헤아려 봤다. 사랑을 할 때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우리의 관계에 보태어졌지만 동시에 사랑의 행위와 몸집이 더해가는 만큼 서서히 서로 멀어져 가고 있었다. 우리는 쾌락을 통해 욕망이라는 자산을 서서히 탕진하고 있었다.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욕망은 시간이 흐르면 어쩔 수 없이 사그라지기 마련이니까. 한 번은 오페라역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며 몽상에 빠져 있다가 지하철을 놓치기도 했다. 이런 몽롱한 상태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전화를 기다리는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다. 지난번 만남 이후로 고통과 불안은 점점 커졌다. 시험을 치르고 나서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채 시간이 계속 흐르면 시험에 떨어진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게 되듯이
그 사람의 전화를 받지 못한 채로 여러 날이 지나면 내가 버림을 받은 게 틀림없다고 반정짓곤 했다. 그 사람과 사귀는 동안에는 한 번도 클래식 음악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대중가요가 훨씬 좋았다. 예전 같으면 관심도 가지지 않았을 감상적인 곡조와 가사가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솔직하고 거리감 없는 그런 노래들은 열정이란 절대적이면서도 일반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다. 실비 바르탕이 노래한 사람아, 그것은 운명이야를 들으면서 사랑의 열정은 나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중가요는 그 당시 내 생활의 일부였고 내가 사는 방식을 정당화시켜 주었다. 그 사람과 뜨겁게 사랑을 나눈 어느 날 오후, 불이 벌겋게 달아오른 커피포트를 잘못 내려놓는 바람에 거실의 카펫을 시커멓게 태워버렸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다. 짜증이 나기는커녕 불에 탄 자국을 볼 때마다 그 사람과 함께 보냈던 열정적인 순간들을 떠올릴 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했다. 요즘 나는 열정에 대한 소설 형태의 글쓰기에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할지 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증언의 형식으로 써볼 것인지 아니면 여성 잡지에서 흔히 보듯 통속적인 수기의 형태로 쓸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선언문이나 보고서나 해설서의 모양을 한 꾸밈 없는 소설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남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정확한 날짜를 밝혀서 그 사람이 11월 11일에 다녀갔어요 라거나 대략적으로 그리고 몇 주가 지났다라는 식의 연대기적인 서술 방법으로 글을 쓰고 싶지도 않다.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내게는 그런 방식의 시간적인 개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단지 존재냐 부재냐 하는 것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나는 언제나와 어느 날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하면서 열정의 징표들을 모으고 있었다. 그 징표들을 한데 모으면 나의 열정을 좀 더 현실적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실을 묘사하거나 열기하는 방식으로 쓰여진 글에는 모순도 혼돈도 존재하지 않기 마련이다. 그런 글은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순간순간 음미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일을 겪고 나서 그것들을 돌이켜보며 남들과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는 입생 로랑의 정장과 세르티 넥타이 그리고 대형 승용차를 유난히 좋아했다. 동구 출신인 그 사람은 프랑스에서 자유로움을 마음껏 누릴 작정인 듯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면 항상 라이트를 켜고 앞서가는 차를 뒤쫓으며 미친 듯이 스피드를 즐겼다. 그리고 누가 자신을 보고 알랑들롱을 닮았다고 하면 어린애처럼 마냥 좋아했다. 외국인들이 흔히 그러듯이 프랑스의 지적이고 예술적인 가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사실
그다지 매료된 것 같지는 않았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그 사람은 오락프로나 산타 바바라 같은 통속극을 즐겨보았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조금도 싫지 않았다. 프랑스 사람이 그랬더라면 분명히 사회적 신분의 차이에서 비롯된 이질적인 취향이라고 생각했을 테지만 그 사람의 경우는 단순히 문화적인 차이로 느껴질 뿐이었다. 게다가 나는 A의 그런 모습에서 나 자신에게도 분명히 있을 지극히 인간적인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 오히려 즐거웠다. 그 사람이 나로서는 관광 안내서와 사진으로만 알고 있는 나라의 생소한 문화에 길들여진 외국인이란 사실이 그의 행동을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힘들게 만들었다. 게다가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나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불어를 할 줄 알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모국어를 전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실망은 더욱 컸다. 이런 사정이 우리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환상일 뿐임을 일깨워 주었다. 그 사람이 쓰는 불어는 가끔 일상적인 용리에서 벗어나 있었고 나는 잠시 생각해 보고 나서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결국 우리는 의사 전달을 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다. 나는 처음부터 남들이 우리의 관계를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외국인이니까.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은 내게 많은 제약을 강요했다.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낼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선물을 할 수도 없었다. 그 사람이 한가로울 때에나 겨우 만날 수 있었지만 나는 별로 불평하지 않았다. 나는 미리 써둔 편지를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때 직접 건네주었다. 다 읽고 나면 조각조각 찢어서 고속도로에 날려버릴 것이 뻔하지만 그렇다고 편지 쓰는 일을 그만둘 순 없었다. 나는 그 사람의 옷이나 몸에 나를 만난 흔적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그것은 그 사람과 부인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인 동시에 그런 문제로 인해 그 사람이 내게서 떠나가는 일은 없도록 하려는 나름대로의 계산에서였다. 같은 이유로 그 사람이 부인을 동반하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과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목덜미를 쓰다듬는다거나 옷매무새를 고쳐주는 따위의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관계를 들키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알리알이나 지하철 혹은 대합실 그리고 한눈을 팔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에서든 앉기만 하면 이내 A를 생각하며 몽상에 빠져들었다. 이런 상태가 되는 순간 나는 온몸에 경련이 일어날 만큼 행복해졌다. 그리고 수많은 영상과 기억들이 넘쳐나서 마치 머릿속으로도 온몸으로 느끼는 것처럼 육체적 쾌락에 마음껏
빠져들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것을 나는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때와 그것을 나 혼자 읽는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읽는 때는 이미 시간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터이고, 어쩌면 남들에게 이 글이 읽혀질 기회가 절대로 오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남들이 읽게 되기 전에 내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전쟁이나 혁명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 시간상의 차이 때문에 나는 마음 놓고 이 글을 쓸 수가 있다. 16살 때 일광욕을 한답시고 하루 종일 몸을 태우고, 20살 때는 피임도 하지 않은 채 겁없이 섹스를 즐겼던 것처럼 나중 일을 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겪은 것을 글로 쓰는 사람을 노출증 환자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노출증이란 은연중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병적인 욕망일 뿐이니까.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그 사람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나는 이전에 그 고통스러운 긴장감에서 노연하지 못했다. 그 사람의 진짜 목소리마저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지경에 빠져 있었다.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순간이 아니면 모든 것이 한없이 허망했다. 더욱이 나는 언젠가는 그 사람이 떠날 거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렸다. 그 당시에 나는 고통스러운 미래와 결국은 통하게 될 쾌락 속에서 살고 있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전화에 매달려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서 수도 없이 헤어질 결심을 했다. 그러고는 그 사람과 헤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어떨지 그려보았다. 누구도 기다리지 않고 사는 나날들이 되풀이 되겠지.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설령 그 사람 곁에 다른 여자, 아니 여러 명의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난 그 사람과의 만남을 계속하기로 했다.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을 예감하면서도 어쩌면 특권이기도 한 질투 때문에 미칠 듯이 그 사람과 끝내버리기를 원하는 지금의 내가 오히려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우리 사이가 끝나는 날은 내 의지에 의해서가 아닌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바로 그날일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